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억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SDV나 AI 같은 미래 기술들이 어떻게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는지,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도대체 최근에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데에는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대급 실적 발표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글로벌 AI 최강자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더 강화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3분기 실적. 이거야말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8%나 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아니 그럼 이 놀라운 실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핵심은 바로 유로법인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럽에 새로 짓는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공장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하면서요. 유럽에서만 매출이 96.2%,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여기에다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처럼 마진이 많이 남는 프로젝트 비중까지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죠. 바로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랑 손잡고 AI 팩토리를 짓는다는 발표였습니다. 그것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그룹의 소프트웨어 심장 역할을 하는 현대오토에버가 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현대오토에버가 정확히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매출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O, 그러니까 그룹사들의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IT 아웃소싱 사업이 약 41% 정도로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SI, 즉 시스템 통합 사업인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구축해주는 거죠. 이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19%를 차지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바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ITO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을 바탕으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말하자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 SI는 스마트 팩토리처럼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는요, 앞으로 나올 자동차들의 두뇌, 즉 핵심 운영체제를 만드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입니다. SDV?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요,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성능이 좋아지는 차, 이걸 바로 SDV라고 부릅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여기서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바로 모빌진이라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자동차의 운영체제, 즉 OS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 있는 것처럼요. 제네시스 G00이나 기아 EV9에 탑재된 레벨 3 자율주행 기능도 바로 이 모빌진이라는 O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현대오토에버의 미래는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잠재력은 AI, 로봇,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라는 이 3가지 핵심 영역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략도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AI 팩토리나 로보틱스에 투자해서 기술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2단계로 이걸 활용해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선 그룹에 딱 맞는 자체 AI를 개발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선 강화되는 사이버 보안 규제까지도 새로운 사업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와의 AI 팩토리 구축이 대표적이고요.
로봇 분야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국내 유통이나 서비스 사업까지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규를 기회로 삼아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죠. 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장 스토리가 정말 탄탄한지 알려면 결국 숫자를 봐야겠죠? 이제 재무 상태와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부터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꾸준하고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미 3조 원을 넘었고요. 2025년에는 4조 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수익성이죠.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느냐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고부가가치 사업인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재무적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2021년에 3개 회사가 합병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다는 점. 둘째,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10%를 넘어서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 이건 회사가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에는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현대오토에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뭐니 해도 현대차 그룹이라는 캡티브 마켓, 즉 안정적인 내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리고 SDV, AI, 로봇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반면에 바로 그 그룹 의존도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가가 높은 편이라 만약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회사를 넘어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텐데요. 과연 그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중추신경계, 즉 핵심 두뇌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